안녕하세요, 나봉로그입니다. 오늘은 제가 웨딩 촬영을 했을 때 순서들이나 팁들이나 준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준비할 때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기도 했었고 인스타나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거 정말 많이 찾아보고 팁들이란 팁들, 준비물이란 준비물을 싹 다 끌어모아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리했던 거를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궁금증이나 이런 건 다 해결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제 영상이 투머치일 거예요. 그 준비물이든 뭐든 간에 최대한의 모든 정보를 다 쓸어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촬영에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먼저 촬영 중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준비를 하면서 웨딩 플래너를 끼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박람회를 총 3번을 다녀왔었는데 박람회에서는 당일 지정 혜택이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플래너님을 끼고 웨딩을 준비를 할 계획이시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할 것들을 빨리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12월 2일 날에 스튜디오를 당일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1월 22일 날에 저는 사전 미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미팅을 잡자고 스튜디오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셨고 2월 17일 날에 사전 미팅을 하자고 약속을 잡고 방문을 했어요. 그 사전 미팅 때 그 스튜디오에 갔을 때는 뭐 저희가 찍고 싶은 분위기나 MBTI나 선호하는 얼굴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고 왔었고요. 그리고 전 인스타 아이디를 드렸거든요. 그 이제 인스타를 그쪽에 스튜디오 측에서 보시면서 저희가 사진 찍는 분위기나 이런 느낌들을 좀 파악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거를 드렸고요.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인스타 아이디를 달라고 하시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당일날에 보정본 같은 거를 스토리에다가 저희를 태그를 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이제 스토리를 재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스토리의 사진들 한 5장 정도의 사진을 저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 아이디를 제공하고 왔고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스튜디오에서는 그 스튜디오 안에 촬영용 드레스가 다 구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패드를 보면서 거기에 드레스를 이제 셀렉을 해가지고 저는 총 3벌에다가 서비스 1벌까지 해서 드레스 4벌을 보고 왔고요. 드레스 개수는 샵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미팅이 끝난 뒤에는 저희가 찍고 싶었던 그런 웨딩 사진의 예시?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스튜디오 측으로 보내드렸어요.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인스타 이런 데 웨딩 촬영, 뭐 웨딩 사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시안 같은 거를 좀 캡처를 해가지고 스튜디오 측에 보내드리니까 저희가 촬영 당일날에 확인하니까 그 인화용 용지에다가 제가 보냈던 걸 다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쫙 보드에다 붙여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포즈나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서 촬영을 좀 도와주셨어요. 최대한 저희가 찍고 싶었던 거를 다 찍게 해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9일 날에 저희는 웨딩 촬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 중에 이제 몇 장 정도를 대충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추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헬퍼비는 그날 당일날에 드리고 왔어요. 아, 그리고 잔금도 촬영한 당일날에 전부 다 지불하고 왔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촬영할 때의 준비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건 제가 안경을 평소에 끼고 다니는데 그 안경을 한 일주일 전부터는 빼고 생활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경 자국이 여기 코 주변에 눌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화장을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서 이 화장이 조금 벗겨지면 티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안경을 빼고 생활을 했고요. 양말 같은 경우에도 신랑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지가 밑단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양말 자국 같은 게 안 보이는데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롱드레스를 입는 분도 계시지만 짧은 드레스를 입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말 자국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제가 갔던 샵에서는 바디는 메이크업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양말 자국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써주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기 전에 무조건 양말 착용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편한 신발, 슬리퍼,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 크록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가셔야 합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기본 티 이런 거 말고 그 셔츠나 이렇게 단추로 풀어서 벗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드레스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옷을 이렇게 위로 벗다가 화장이 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옷 벗을 때는 이제 단추로 풀 수 있는 셔츠형 옷으로 입고 가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짐이 많으니까 아예 셔츠형 원피스를 입고 가가지고 오히려 그게 뭐 바지 따로 상의 따로 이게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신랑님이나 신부님이나 하얀 색깔 옷을 입을 예정이시라면 안에 속옷은 꼭 스킨색으로 입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촬영 당일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예복집, 웨딩샵, 스튜디오 이 세 가지로 이동이 됐었어요. 큰 틀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신랑 촬영용 예복을 아침에 가가지고 픽업을 먼저 해서 그리고 웨딩샵으로 이동을 해요. 웨딩샵이 어디냐면 드레스를 입는 곳이거든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웨딩샵에서 메이크업이랑 드레스가 같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보통 결혼 준비 스드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드메가 같은 곳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웨딩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촬영용 스튜디오로 이동을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신랑은 예복으로 갈아입고요. 신부는 드레스로 갈아입고 거기서 신부 머리를 만져주셔요. 거기 헬퍼 이모님이 신부 머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나는 여기는 안다 하시는 분은 스킵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신랑 예복 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본식 때 입을 맞춤집에서 대여를 3번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촬영 전에 미리 가가지고 옷을 미리 피팅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나 이런 컬러 같은 것들도 셀렉을 미리 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예복집이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일 빨리 가가지고 그 예복을 픽업을 해서 왔었거든요. 저희가 진행했던 예복집은 디바인 핸즈라는 곳인데요. 디바인 핸즈에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제 셔츠나 예복, 타이 같은 거는 거기서 다 대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촬영할 때 신발 같은 경우에는 대여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신랑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발을 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웨딩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레스랑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곳인데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한 드레스는 웨딩용, 그 본식용 드레스고요. 촬영용 드레스는 스튜디오에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딩샵에서는 메이크업만 하고 이제 신부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살짝 고데기 해주시고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이랑 헤어까지 그 웨딩샵에서 다 끝내고 스튜디오로 이동을 합니다. 신랑 헤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헤어 디자이너분을 따로 부르지 않고 웨딩샵에서 그냥 한 번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신랑의 헤어는 촬영하는 내내 고정이 되어 있었고 이제 신부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딩샵에 따라서 헤어 변형이 몇 번까지 되는지 이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둘 다 메이크업을 하는데 신랑은 그냥 피부랑 눈썹 정리 이 정도만 진행을 해주셨고 신부는 그 풀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꿀팁이 하나 나오는데요. 메이크업을 받으러 갈 때 자기가 사용하던 메이크업 제품은 꼭 들고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화장을 해주시는 분들도 신부님들 다 처음 보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첫 분위기나 이런 거를 보고 메이크업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가져간 그 평소에 쓰던 그런 화장품들을 보시면서 그거랑 비슷한 화장품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신부가 가져간 그 화장품을 실제로 사용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화장품을 챙겨갔을 때도 립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들고 간 거를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받기 전에 꼭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평소에 메이크업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쌍이다 보니까 라인을 여기 안쪽부터 빼는 게 아니라 중간쯤부터 이렇게 빼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해주셨던 거는
이 눈 앞머리부터 끝까지 라인을 다 채우니까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이건 촬영용이니까 조금 메이크업이 진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거울을 보고 너무 속눈썹도 그렇고 너무 송충이처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촬영을 하고 나서는 그래서 조금 진하게 해주셨구나는 싶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 어떤 메이크업인지 저는 컬러를 위주로 해요. 저는 라인을 위주로 해요.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신부한테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되게 아쉽게 느꼈던 부분인데 저는 촬영을 하면서 욕심이 너무 나가지고 소품을 정말 많이 챙겨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작가님들한테 미리 이 소품을 전달 드리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하던 중간에 맞다, 이 옷에는 이 소품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소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그냥 내가 가져왔던 소품들이 있으면 미리 작가님께 다 들여놓으세요. 다 들여놓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 사진에 쓸 거고요. 이거는 어떤 포즈 때 쓸 거고요. 이거를 미리미리 말씀을 해드려야지 작가님들도 이 루트나 이런 거를 구상을 할 때 이 소품을 넣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가는 준비물이 있고 내가 사진에 이걸 찍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 꼭 미리 사전에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준비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결혼에 욕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준비물을 찾아보고 사진을 찾아보고 하면서 나는 진짜 결혼을 준비하는데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준비물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거를 다 챙겨가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물에서 선택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물이 맥스,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필수인데요. 웨딩 반지 아니면 프로포즈 링, 요거는 챙겨가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릴게요. 웨딩링을 가지고 가면 작가님들이 요 웨딩링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따로 단독샷을 찍어주세요. 요런 사진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반지 같은 거는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요런 사진을 원하시면 반지 케이스도 따로 주문하셔가지고 구매하셔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말씀을 해주시는 빨대랑 물통 꼭 필수입니다. 이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입이 되게 말라요. 계속 웃으라고 하고 계속 웃고 있다 보니까 잇몸이랑 입술이 생각보다 너무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컵으로 마실 경우에는 입술이 다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술도 하나의 중요한 메이크업인데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대를 사용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빨대랑 컵이랑 이런 것도 다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챙겨갔는데 여러분들도 빨대나 물통은 그냥 직접 챙기셔가지고 촬영하는 중간중간 틈틈이 사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퍼 비용이랑 봉투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도는 게 예쁜 봉투에 담아야 되나요?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일단 헬퍼비를 기본 봉투에다가 넣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서 듣기로는 계좌이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스튜디오마다 다 진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미리 스튜디오 측에 연락을 해보고 헬퍼 비용을 현금으로 들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도 가능한지 미리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필수예요. 여분 쇼핑백. 저는 분명히 갈 때 어느 정도의 짐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딱 맞게 가방을 싸서 갔는데 올 때는 왠지 모르게 이 짐이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저는 큰 캐리어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갈 때는 그 캐리어에 반틈만 찼었는데 왜 돌아올 때는 그 큰 캐리어에 가득 차가지고 돌아온지는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차라리 짐을 쌀 때 큰 캐리어에다가 싸거나 아니면 좀 여분 쇼핑백을 더 들고 가셔서 혹시 모를 짐에 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는 욕망의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품을 진짜 많이 챙겨갔었거든요. 일단 컴패티, 선글라스, 신발, 양말 이런 걸 진짜 많이 들고 갔어요. 이제 예를 조금 드리자면
컴패티, 선글라스, 풍선껌, 샴페인, 케이크, 이제 커플템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자기가 원하는 촬영 시안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필요한 소품 같은 걸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미리미리 주문을 해야 되면 미리미리 주문해서 킵해뒀다가 잊지 않고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꼭 챙겨가라고 하시는 이제 간식 그런 거를 조금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따로 가져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촬영하는데 당이 당긴다는 느낌도 크게 없었어서 아마 챙겨가서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이클립스나 이런 작은 간식들을 조금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시던데 구강 스프레이 꼭꼭 챙겨가세요. 거기 갔을 때 이제 촬영 시간이 길어지는데 웃는다고 입은 마른데 물로는 이게 계속 채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웃다 보니까 입 텁텁하고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아요. 껌을 씹을 수도 있고 사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양치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평소에 챙겨 다니는 구강 스프레이를 그때 뿌렸었거든요. 근데 되게 입안이 상쾌해지고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한 번씩 이제 입이 좀 텁텁하다 할 때마다 그 구강 스프레이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준비물에 넣어두시면 아마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요것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촬영을 할 때 친구가 같이 가져가지고 아이폰으로 따로 사진을 또 찍어줬었거든요. 요거는 근데 스튜디오마다 친구를 데려가도 된다 안 된다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촬영을 하시는 곳에다가 여쭤봐야 되고요. 저희 스튜디오는 된다고 해주셔서 친구를 데리고 갔었는데 이 친구가 사진을 찍어주니까 이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간 보조 배터리를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는 안 챙겼었는데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립밤이나 핸드크림이나 이런 보습류를 조금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신부보다는 신랑을 위해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신부 같은 경우에는 립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각질을 덮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보다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진을 찍는데 손 여기 위에 각질 허옇게 올라오고 이거는 조금 사진으로 남는데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핸드크림이나 아니면 립밤, 또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컬러 있는 립밤을 좀 챙겨 가주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다발, 부케 이것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챙겨 가셔야 되겠죠? 저는 부케를 처음에 생화를 주문을 해서 가고 싶었는데 이것도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모루로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여기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 꽃다발을 만들어서 저는 이거를 촬영 때 사용을 하자 해가지고 이걸 들고 갔었거든요. 뭔가 내가 만드는 거에 의의도 있고 또 기억에도 남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그냥 힘들기만 했었거든요. 굳이 저처럼 이런 짓 하지 마시고 그냥 돈 비슷하게 나오니까 주문하셔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 중에 이제 드레스가 배 쪽 라인이 딱 붙는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서 뱃살이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뱃살을 가려주는 속바지가 요즘 나와 있어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머메이드나 이렇게 딱 붙는 옷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선택을 했는데 뱃살 때문에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구매하셔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수인데요. 신부님들 실리콘 브라 아니면 누브라 아시죠? 끈 없는 브라를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드레스가 뭐 끈 여기 가려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드레스가 여기가 이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끈이 없는 이런 브라 제품을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매한 제품이 있는데 이게 광고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본식 때도 그걸 들고 갈 거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진짜 저는 추천이었어요.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이런 굽을 싫어하시는 분들, 보통 스튜디오는 굽이 있는 신발이 있으니까 나는 굽 싫다 하시는 분들은 플랫 슈즈나 이런 거를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 신부들 나는 시력이 나빠요 하시는 분들은 렌즈 챙겨가셔야 되고요. 저는
투명을 챙겨갈까 서클을 챙겨갈까 고민하다가 평소에 서클을 끼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저는 서클 렌즈를 아예 챙겨가 버렸거든요. 그 렌즈랑 그리고 평소에 쓰던 화장품 꼭 챙겨가셔서 저처럼 후회하는 메이크업이 없게끔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화장품을 챙겨야 되는 이유 중 한 개가 웨딩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나면 저는 소량으로 챙겨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는 안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촬영이 엄청 기니까 립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촬영 막바지에는 제가 가져가는 립을 사용을 했거든요. 저 같은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신랑 준비물은 정장, 촬영용 정장이랑 그리고 구두, 그리고 요거 필수템이에요. 목이 긴 양말이요. 신랑님도 이제 하나의 예복만 입을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2개를 다 챙겨가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촬영 전에 미리 조금 해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필수, 제모나 왁싱, 요거 진짜 필수예요. 아시죠? 여자들도 수염이 나요. 인중 이런 부분은 진짜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모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겨드랑이나 이런 팔 이런 것들도 조금 제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촬영하고 나서 확실히 느꼈던 게 신랑님들도 제모가 필요해요. 신랑님들은 보통 수염만 이렇게 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랑님들 보면 이게 손가락에 있는 털이나 아니면 손등이나 팔에 있는 털이 되게 두꺼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발목이나 손목, 손등, 손가락 뭐 요렇게 사진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금 이제 제모를 하시고 나서 가는 거를 저는 진짜 꼭 추천드릴게요. 제 예비신랑도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은 좀 왁싱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진을 찍었을 때 좀 깔끔하게 나온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님들 수염 면도하는 거는 필수인 거는 아시죠? 이 수염을 나는 길러서 찍을 거야 하시는 분 아니시라면 꼭 수염은 깨끗하게 깎고 가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염이 조금 빨리 자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메이크업 받기 직전에 어차피 신부님이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랑님은 기다렸다가 메이크업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메이크업 샵에 가서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웨딩샵에 가서 거기서 면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면도기랑 뭐 크림이랑 이런 걸 다 챙겨 가셔가지고 메이크업 받기 직전에 면도를 하시고 나서 바로 메이크업을 받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신부님 같은 경우는 네일, 이제 촬영 때는 뭐 네일 팁이나 이런 걸로 붙여서 가셔도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손톱이 공룡 손톱이에요. 이렇게 휘어서 자라는 손톱이어서 네일 팁이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촬영 3일 전에 미리 네일샵에 가서 네일을 이제 구워서 왔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해버리면 이 손톱 자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는 3일 전에 가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반짝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하얀색 깔끔한 톤, 원톤으로 아니면 그라데이션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해 보입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제 신부님들 중에 피어싱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2개가 뚫려 있는데 저는 요거 2개가 둘 다 피어싱이거든요. 꽂혀 있는 게. 근데 요게 한 번씩 보면 피어싱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피어싱이 잘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이 피어싱을 가기 전에 미리 빼두시고 그냥 집에다가 두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 가져갔다가 괜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막 거기서 1시가 바쁜데 이거 안 빠진다고 이거 빼고 있는 그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피어싱은 하루 전날 밤에 미리 빼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미리 빼두세요. 그리고 이제 촬영하실 때 이 반지를 끼고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끼고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나는 반지 안 끼고 찍을 거야 하시는 분은 평소에 뭐 끼고 다니는 커플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빼고 지내셔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커플링인데 이 커플링을 저는 평소에도 안 빼고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지를 지금 빼버리면 여기 이제 자국이 남아요. 이렇게. 그 자국이 남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반지를 끼고 찍을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은 평소에 끼고 계셨던 반지나 액세서리 이런 거는 다 빼고 생활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 이 영상의 핵심인 꿀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 꿀팁은 제가 파트를 3가지로 나눴어요. 준비할 때, 그리고 촬영 중, 그리고 촬영 후 이 꿀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준비할 때 팁은요. 첫 번째로 일단 원하는 컷 같은 거를 좀 거울을 보면서
촬영 전에 미리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제가 스튜디오 사전 미팅 때도 작가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랑 예비씨랑 둘 다 그런 걸 너무 부끄러워해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안 하고 가니까 가가지고 해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작가님들이 알아서 다 이거 손 하나하나 다 잡아주셔서 걱정 안 하시고 찍으셔도 되지만은 저는 막상 찍어보니까 후회가 조금 남아서 이런 걸 미리 해보시고 거울 보면서 포즈도 미리 연습해보시고 가기를 바랄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저는 웃을 때 박장대소를 할 때 턱을 이렇게 당기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당기면 두턱이 이제 턱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근데 이 습관을 제가 거울을 보고 미리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원본을 다 받았을 때 살릴 수 있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 투턱들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거울 보고 미리 연습을 했으면 이제 턱을 빼면서 웃는 이걸 연습을 했을 건데 이것도 못한 것도 아쉬움이 남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원본을 받고 나니까 후회가 좀 많이 돼서 꼭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 전날에 저녁에 폭식을 하고 갔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촬영하면 작가님들이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커가지고 다이어트를 안 한 건데 정말 그 작가님들은 제가 믿었던 만큼 편집을 잘 해주셨어요. 줄이고 깎고 뭐 늘려야 되면 늘리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작가님들이 알아서 보정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촬영용이거든요. 실제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지만 촬영용은 굳이 다이어트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부님들 네일을 하실 거잖아요. 이 네일은 흰색 위주로, 흰색 그라데이션이나 흰색 원톤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뭐 큐빅이나 이런 걸 박아도 괜찮지만 사진에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비싸잖아요. 굳이 돈 크게 들이지 마시고 그냥 뭐 작은 거나 이렇게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원톤으로 아니면 그라데이션으로 해가지고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신부님들 중에 페디큐어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거는 정말 비추해요. 페디큐어는 이제 발이 드러나는 촬영본이 많으면 뭐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롱드레스를 입고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가락이 보일 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페디큐어는 굳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낀 부분인데요. 신랑님들 눈썹이나 손, 다리털, 코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모가 정말 필수적이더라고요. 사진으로 지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요거는 없앨 수 있는 건 최대한 없애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핸드크림이나 립밤 이런 것들도 신랑님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물을 챙겨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랑님들은 컬러 립밤 하나 챙겨 가셔가지고 틈틈이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게 안타깝지만 신부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랑님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적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모나 각질 부분, 핸드크림이나 립밤 같은 거는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피어싱 미리 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도시락을 싸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간식을 직접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던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한다고 스튜디오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배달 어플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촬영하다가 중간에 그냥 간식 같은 걸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제 헬퍼 이모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난 도시락을 싸야 되나? 나 손재주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간식집, 뭐 음료수 디저트집이나 이런 걸 좀 찾으셔서 그냥 배달로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나눠 드시는 게 신부님들한테도 마음도 편하고 그게 더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스튜디오 근처에 디저트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검색해보고 가는 거 필수입니다. 나는 그럼 가가지고 배달 어플로 시켜야지 했는데 막상 가는데 근처에 디저트 집이 없는 곳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뭐 배민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주소를 스튜디오로 찍고 거기에서 배달이 되는 업체가 있는지부터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배달이 되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일날 갈 때 이제 헤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머리를 감고 갈 때 린스를 해버리면 아니면 뭐 트리트먼트를 해버리면 열이나 이런 게 잘 안 먹어가지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만 사용을 하시고 그 외의 헤어 제품은 일절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샴푸만 한 머리에서 말려서 그대로 가시면 제일 예쁜 머리를 만져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촬영 전날 이제 피부 관리한답시고 영양팩 바르고 이렇게 보습 막 미친 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금지예요. 지성분들이든 건성분들이든 복합성분들이든 전날에 너무 과영양이 된 얼굴을 세팅을 하고 가면 그 다음날 분명히 트러블이 일어날 거거든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전날에는 평소처럼 스킨케어 해주시고 뭐 부분적으로 고민인 부분에는 뭐 국소로 이렇게 뭐 연고나 이런 걸 바르실 수 있겠지만 얼굴 전체에 과영양을 때려 붓다 보면 안 나야 될 것도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받는 그 당일에는 아침에 세수하고 간단한 스킨 로션만 바르고 가시면 어차피 메이크업 샵에 가면 알아서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얹을 거는 얹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날이라고 얼굴에 더더더더 신경을 쓰면 더 나쁜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걸 들고 가지 마시고 스튜디오에 구비된 걸 그냥 사용하세요. 일단은 드레스도 스튜디오용 드레스랑 어울리는 이제 액세서리가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물어보고 거기 있다고 하면 그냥 거기 있는 거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는 보통 이런 기본 액세서리보다는 이게 블링블링한 거를 사용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집에 있다면 뭐 가져가셔도 제가 뭐 할 말은 없다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촬영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걸 잘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가면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신부님들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면 길수록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가능하거든요. 머리가 길면 뭐 로우 버니든 하이 버니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머리는 최대한 자르지 마시고 최대한 길러서 촬영장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촬영 중에 꿀팁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절대로 웃을 때 턱을 당기지 마세요. 웃을 때 턱을 당겨서 이중턱이 돼버리면 원본이든 수정본이든 이 사진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웃을 때 내가 어떻게 웃는지 먼저 그걸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웃어야 된다. 근데 너무 빵 터졌다 하면 그냥 차라리 목을 앞으로 빼서 거북목을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야지 투턱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이렇게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차라리 앞으로 목을 빼서 이 투턱이 안 생기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할 때 긴장해서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그냥 있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기 보이시죠? 이 승모근이 올라간 거. 이 승모근 올라간 거는 사진으로 편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긴장된다고 승모근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여기가 일자 어깨를 원한다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기 이만큼이 붕 뜨기 때문에 이거는 편집으로 해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한다고 어깨를 치켜 올리거나 승모근을 더 부풀리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승모근은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편집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편한 자세로 있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있으면 목이 지금 더 짧아 보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평소대로 이렇게 있고 목은 그냥 평소랑 기 같게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건 필수.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가가지고 저희도 싸우면 어떡하나 걱정이었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싸우고 나면 그 어떤 분위기에 어떤 말을 쓰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티가 나거든요. 절대 가서는 싸우지 마세요. 만약에 싸울 거 있으면 전날에 미리 싸우고 가세요. 그리고 나는 사진 찍는 게 너무 부끄럽다. 나 진짜 카메라 앞에 서면 뚝딱이다 하시는 분들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고 제 예비신랑도 그렇고 진짜 뚝딱이거든요. 카메라 앞에만 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래서 맨날 같은 포즈에 같은 표정에 이렇게 항상 사진을 찍었었는데 막상 가니까 작가님들도 그렇고 옆에 도와주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엄청 분위기를 잘 풀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웃기려고 노력해주시고 그냥 갓난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가지고 그냥 웃겨주시는 대로 웃으면 되고 그 모습이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 앞이라서 너무 떨려 하는데 나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 스튜디오에서 작가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 다 알아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들 이제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거에 비해서 신랑님들이 이제 하는 게 조금 적기 때문에 되게 심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조 배터리랑 에어팟 이런 거 필수로 챙겨 가셔가지고 그 지루한 시간에 조금 시간 때우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그런 거 필수로 가지고 가셔서 이제 심심하지 않게 그 다음 시간을 좀 보내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촬영할 때 포즈나 이런 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는 촬영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나는 바비 인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작가님들이 이제 촬영을 할 때 손끝 하나까지 다 만져주시거든요. 머리카락 한 올부터 손끝 하나까지 다 알아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디렉팅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대로 굳어있으면 돼요. 이렇게 잡아줬으면 이대로 굳어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이대로 안 만지시고 멈춰주시면 돼요. 그냥 내가 바비 인형이다, 나는 못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디렉팅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얼음해서 사진 찍으시면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친구를 꼭 데리고 가세요. 요거는 스튜디오마다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없다가 다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먼저 물어보셔야 되지만 저희 스튜디오는 이제 가능하다 해서 친구를 데려가서 친구가 이제 서브스냅 느낌으로 아이폰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신랑 신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가 찍어준 사진은 제가 당일날 볼 수 있잖아요.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진을 보면서 아, 내가 이때는 이런 표정을 지었네? 나 이런 거 했네? 이런 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메인 작가님이 찍어주신 요런 카메라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아이폰 감성으로 가득한 요런 사진이랑 차이가 확실하게 달라요. 여기가 이제 메인 작가님이 찍어주신 그 사진이고요. 여기가 제 친구가 아이폰으로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게 확실히 다르죠. 요런 아이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꼭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구 꼭 데려고 가가지고 이거 사진 남겨달라고 사진 잘 찍는 친구를 데려가셔서 사진 꼭 찍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 헤어 변형을 할 때 머리에 꽂는 꽃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화가 예쁘다라는 거를 듣고 가가지고 이제 생화를 좀 구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 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아쉽게도 제가 만든 부케랑 같이 이제 헤어피스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꽂았는데 확실히 사진으로 보니까 그냥 장난감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만약에 헤어 장식을 할 것 같으면 조화나 이런 거보다는 생화를 구해가셔서 그 생화를 꽂으시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식은 배민으로 아니면 쿠팡이츠 이런 어플로 주문하시는 게 부담이 덜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촬영 후의 꿀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촬영 전에 여러 사람들이 뭐 스튜디오에 있는 액자 업그레이드 하지 마라 이 글을 너무 많이 보고 가서 그래서 나도 진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갔는데 근데 막상 그 액자를 보니까 진짜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5만 원만 추가하면 아크릴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데에서 어차피 아크릴로 해서 맡길 바에 어차피 서비스로 받는 액자니까 저는 액자를 서비스로 받았어요. 어차피 서비스로 받는 액자니까 그냥 어차피 밖에서 나갈 돈 안에서 내가 나가자 싶어서 그냥 저는 5만 원 주고 아크릴로 추가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따로 업체 맡기는 게 나은지 요거는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포토테이블용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는 외부 업체 맡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수정본을 요청을 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저는 이 정도로 수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게 이제 1차 수정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업체 측에서 혹시 수정 더 하고 싶은 부분 있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요거를 더 해달라고 했어요.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제 그 작가님들도 니즈를 파악하고 요걸 수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수정 더 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설명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저는 요거를 촬영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이 웨딩 촬영은 본식 연습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마음이 편할 거예요. 드레스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포즈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가 본식에 들어가기 전에 난 여기서 예비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선택했던 드레스 중에 요 드레스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촬영하는 당일까지 별로라고 생각했던 드레스였거든요. 근데 막상 촬영을 하고 나니까 저는 이 드레스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본식 때 나는 이 드레스를 입어야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촬영을 하고 나서 새롭게 바뀐 시선이었거든요.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막상 입어보고 촬영을 해보니까 아, 나한테는 이게 베스트였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촬영은 본식 연습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툭툭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아, 난 본식 때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아이라인 끝까지 채우지 말라고 말씀드려야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느꼈던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촬영하고 나서 아쉬웠던 점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반지를 까먹고 안 끼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 웨딩 사진을 다 보면 반지가 하나도 안 끼고 찍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반지를 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해가지고 반지를 다 빼고 찍었는데 잊지 마세요. 반지 끼고 찍어야 예쁩니다. 그냥 반지는 작가님이 따로 반지 컷 찍어주실 때 그때만 살짝 빼시고 그냥 계속 끼고 있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이크업 같은 것도 미리 말 안 했던 거. 이제 메이크업 샵에서 미리 요거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제가 평소에 했던 메이크업이랑 너무 달랐던 게 저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 메이크업도 하나의 연습일 수 있는데 이 연습을 하나 날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메이크업 샵에 갔을 때 내가 평소에 어떤 화장을 하는지 요거는 꼭꼭 말씀을 드려서 그거 참고해가지고 메이크업 받을 수 있게끔 미리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즈 연습 안 한 거. 이건 스튜디오에서 하라 그랬는데 저희는 부끄러워서 안 하기도 했고 사실 귀찮았거든요. 안 했는데 그거 덕분에 망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좀 부끄럽더라도 그걸 보면서 같이 포즈 연습하시면 원본 사진들 중에서도 셀렉할 게 많기 때문에 꼭 포즈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틈틈이 물 안 마신 것도 저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촬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웃으니까 잇몸이랑 입술이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계속 이 잇몸에 침 바른다고 혀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카메라에 담기기 때문에 틈틈이 빨대 사용하셔서 물 중간중간마다 입 적시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촬영했던 스튜디오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스튜디오도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촬영한 스튜디오는 대구 앞산에 위치한 오늘 우리 스튜디오라는 곳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 협찬을 받거나 광고를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촬영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촬영 시간은 원래 1시부터 6시까지였는데 거기 작가님들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1시부터 시작을 해서 8시인가 9시쯤에 저희가 촬영을 끝나고 나왔었어요. 원래 생각을 했던 그 시간보다 오버해서 촬영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작가님들이 저희 사진을 더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총 비용 10만 원 전후로 나왔던 거는 저희가 이제 올데이 촬영이라고 낮 사진도 찍고 밤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루 통을 저희가 빌려야 돼가지고 그 스튜디오 전체를 그냥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저희 한 10만 원 전후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10만 원 전후에는 이제 원본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요거는 저희가 박람회 특전으로 받은 거여서 지금은 이제 원본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원본은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원본을 저희가 수령을 했을 때 이제 한 2,000장이 넘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사진은 많이 찍어주시고 그래도 열정도 가득하시니까 여기 가가지고 촬영하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메인 작가님과 서브 작가님이 계셨어요. 이제 메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면샷. 자, 여기 보세요. 찰칵해주시는 분이 메인 작가님이셨고요. 여기 보세요 찰칵하는 동안에 저희 이제 옆에 구도에서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뭐 저희 이렇게 상반신만 이렇게 따로 잘라서 찍어주시고 정말 말 그대로 서브로 찍어주시는 작가님 해서 총 2분이셨고요. 이 2분이 찍어주시는 사진을 다 포함해서 원본이 한 2,000장 정도 됐어요. 스튜디오에 이제 드레스가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뭐 다양한 유색 드레스가 있었는데 뭐 어떤 데는 유색 드레스가 추가 비용이 붙는다고 했었는데 저희는 유색 드레스 추가 비용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본 파일 비용이랑 그리고 인화사진, 저는 인화사진도 받았었거든요. 인화사진, 그리고 안개꽃 생화도 증정해 주셨는데 요거 3개는 저희가 박람회 특전이라서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헬퍼 비용은 따로 별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처음에 헬퍼 비용이 있다길래 헬퍼가 필요한가? 스튜디오에 헬퍼가 필요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희가 들인 돈이 아깝지 않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작가님이랑 신부랑 같이 있을 때보다 헬퍼랑 신부랑 같이 있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 드레스 이거 조이는 거부터 머리 메이크업 삐뚤어지면 메이크업 살짝 수정해주는 것까지 전부 다 헬퍼 이모님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만 드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잘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이 헬퍼 이모님께 드리는 비용은 별도가 든다는 점. 그리고 이 스튜디오의 장점은 일단 특전으로 받은 게 저희는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2인 작가가 저희한테 붙어가지고 메인 작가 촬영본도 나오고 이제 서브 작가 촬영본도 나오고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의 촬영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고, 그리고 올데이 촬영, 저희는 올데이로 촬영해가지고 낮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밤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게 여기가 커스텀 촬영하는 스튜디오거든요. 커스텀 촬영이 어떤 거냐면 이제 웨딩 촬영 같은 경우에 뭐 요 배경에서는 요거를 찍고 요 배경에서는 요런 포즈로 찍고 이렇게 좀 정해진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신부 신랑이 원하는 사진을 시안을 보시고 정말 자유롭게 이 촬영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게 작가님들이 디렉팅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디렉팅 해주시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뚝딱이들 카메라 앞에만 가면 떨리고 카메라 앞에만 가면 얼어버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커스텀 촬영이 너무너무 저희는 효과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릴 만한 스튜디오였어요. 그리고 작가님들 분위기가 되게 밝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 웃으세요 하면 하하 웃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 예비신랑 같은 경우에는 웃는 표정도 이게 어색해가지고 그랬는데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이 분위기가 너무 밝아지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하하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여기 스튜디오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좋았어가지고 밝았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괜찮았고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거 한 가지 더, 사전 미팅이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에 이제 가가지고 뭐 이런 사진을 찍고 싶어요, 드레스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미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촬영 한참 전에 사전 미팅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디렉팅도 해주시고 시안도 미리 달라고 하셔가지고 시안도 미리 체크 다 해놓으시고 이제 그런 게 미리미리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 사전 미팅이 있었다는 것도 되게 좋은 메리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좋았던 거, 일 처리가 진짜 빠르세요. 저는 성격도 급하기도 급하고 미리미리 그냥 빨리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빨리빨리 이제 결과물을 받고 싶은데 보통 수정하면 3달 뭐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 어떻게 기다리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부터 제가 받았던 순서를 나열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촬영이 3월 9일날 저희가 진행이 됐어요. 3월 9일날 촬영이 진행이 되고 그 바로 다음 날인 3월 10일 날에 원본을 수령받았습니다. 이 원본 수령에는 뭐 눈이 감은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하루 만에 원본을 받았다는 거,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 만에 제가 찍었던 걸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하루 만에 이제 원본을 수령을 했고요. 촬영했는지 3주 내에 1차 수정본을 받았어요. 3월 10일날 저희가 원본을 수령하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30장을 골라서 보내드리고 이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나서 그게 제가 3월 17일날 전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4월 3일날에 1차 수정본을 수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수정본을 보고 이제 수정을 원하는 거를 그 다음날, 그 4월 4일날에 저희가 이 부분 수정해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엄청 긴 그 수정본을 이제 4월 4일 날에 전송을 해드렸고, 그리고 4월 11일, 약 한 10일 정도 지난 후에 최종 수정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5월 5일 날에 이제 저번 브이로그에서 올렸던 그 앨범이랑 액자를 받은 게 5월 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9일날 촬영을 해서 이 모든 앨범이랑 액자랑 다 수령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2달 안에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 처리도 빨리 해주시고 분위기도 너무 밝았고 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던 기억만 가득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우리 스튜디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웨딩 촬영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제가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조금 과하게 준비를 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 혼자 좀 가지고 있기보다는 같이 좀 풀어드리면 어떨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남기게 됐고요. 제가 드린 팁들 가지고 예쁘게 웨딩 촬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